konnichiwa, 양산점 연구데스. 안녕하십니까. 일본어 한자 하나를 알면 12를 알 수 있다. 1타 12P 시간입니다. 오늘은 12개를 한 번에 묶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일본어 공부하시면서 어떤 게 가장 힘드셨나요? 제가 이제 일본어 공부하는 분들께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게 가장 힘들었는가를 여쭤봤을 때, 모두가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은 한자 이러시더라고요. 그것을 바꿔 얘기하게 되면 뭐 일본어는 한자만 알면은 좀 쉽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여러분들도 이제 한자 말고 혹시나 다른 어려움이 있으시다 그러면 댓글로 의견 주십시오. 뭐 커리큘럼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그 한자가 결국은 어려운 게 아니었구나, 그냥 몰랐을 뿐이었구나, 나루호도 하는 거죠. 눈에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아셨으면 해서 이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 첫 번째로 했던 게 이제 볼륨 1에서는 이제 같은 음으로 읽히는 한자들, 그러니까 한국어로 한자 하나를 알게 되면은 그걸 통해서 다른 한자들도 이제 한꺼번에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것들을 좀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였죠. 예를 들어 맨 처음에 했던, 그렇습니다, 방자였죠. 맨 처음 한자는요, 그렇죠, 방법이라든가, 그죠, 방향의 방자. 두 번째 거는 말씀 원자가 붙으면서 방문의 방이었죠. 세 번째 거는 변두리에서 들어오는 걸 방어하는 방지의 방이었고, 그 다음은요, 흙이 붙어 있는 건, 그렇습니다, 방주의 방이었고요. 그리고 뭔가 방송의 방출의 방이었고, 그러니까 방송국에 나와서 한 사람 누군가 한 것을 따라하는 인변이 붙게 되면 이거는 그쵸, 모방의 방이었죠. 그리고 여자가 붙게 되면 방해되는 방이었고요. 실사변이 붙은 것은 실을 뽑아내는 방적의 방이었고, 풀초변이 맨 위에 있으면 그렇죠, 향기 나는 방향제의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롤이 아니라 육변이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신체 부위 말했던 부분이라, 그렇죠, 뭐 체지방 하는 그 지방의 방이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집을 의미했던 부분이라서 집에 있는 방, 말 그대로 방이라서 어떤 난방이나 냉방의 방이었죠. 그리고 황제가 사람을 옆에 두는 그런 의미에서 겹방자였는데 수수방관의 방이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부터, 여러분도 안 보신 분들은 정주행 해보세요. 도움 될 겁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한자 하나를 알면은 묶어서 갈 수 있는, 그래서 한자 하나를 접하게 되면은 좀 더 한자를 쉽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공부를 해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20개 영상을 제가 통해서 149개더라고요, 보니까. 다 보셨어요, 혹시? 만약에 제 강의 다 보셨다 그러면 149개 한자는 다 아시는 거죠. 이제 그 시작이죠, 뭐. 네네. 제 강의를 통해서 뭔가 한자를 보는 시각이 좀 바뀌었으면, 좀 달라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자그마한 바람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좀 달라진 것 같습니까? 네. 이 강의 중에요, 언급되고 있던 그런 어휘들 같은 경우는 그 난이도를 보게 되면 JLPT로 본다 그러면 뭐 N5부터 NH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난이도를 떠나서 결국은 본인이 내가 알면 쉬운 거고요, 내가 모르면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요, 구독자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한자와 어휘들을 접하면서 일본어를 공부하시는 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어떤 한자 접근법이 또 없을까? 또 다른 시각으로 한자를 보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그런 좋은 방법이 없을까? 라고 고민한 끝에 여러분, 볼륨 2 들어갑니다. 볼륨 2는요, 음은 다르지만 모양이 비슷한 요 접근법도 꽤 먹힙니다. 물론 볼륨 1, 지금까지 하고 있던 음으로 익히는 한자들도 계속 앞으로 이어집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볼륨 2, 오늘은 그 첫 번째 한자를 시작합니다. 오늘 한자는 요겁니다. 그렇습니다, 아실만한 한자죠? 맨 첫 글자부터가 원래가 이렇게 비 내리는 형상을, 그죠? 비가 떨어지는 모양을 형상화한, 원래 한자가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비우자로 시작된 부분들의 12개 한자, 그러니까 비우자를 알게 되면 발음이 아니라 뜻, 의미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어떨까 싶네요. 그 중에 오늘은 5개를 묶어볼게요. 나머지 거 7개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5개만 가볼게요. 첫 번째 비우자입니다.
네, 첫 번째 비우자는 다하시는 그 우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음독으로도 우로 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건 우기, 비가 내리는 계절에 우기를 우기, 우기, 우량, 강우량의 우량이지요. 발음은 우려, 우려. 이건 호우, 호화로울 호자에다가 우가 붙어 호우입니다. 발음은 고우, 고우. 여기 한짝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붙인다면 집중호우죠. 발음은 슈츠고우, 슈츠고우 합니다. 산성우입니다. 한국어로는 산성비라 그러죠. 발음은 산세우, 산세우. 폭풍우 그렇습니다. 보후 이것도 한짝이 잘 나옵니다. 장단음 때문에요. 자주 언급됩니다. 폭풍우의 보후, 보후입니다. 매우입니다. 이 매자가 매화매자거든요. 매우. 매우라는 거 발음은 바이유. 바이유라는 건 매화가 그러니까 꽃이 떨어져 이제 열매가 무르익을 그런 시기 한 6, 7월 정도에 내리는 비. 그렇습니다. 장마를 매우라고 써서 바이유 합니다. 바이유. 이 장마에 대한 바이우에 대한 어원도 여러 가지입니다만 그냥 쉽게 매화가 숙성될 시기에 내리는 비구나. 라고 그래서 매우구나 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근데 이게 볼 게 좀 있는 게요. 요 바이유 발음은 요것만 써요. 매우 전선. 그러니까 우리말로 뭐랄까 장마 전선이죠. 장마 전선. 발음은 바이유젠센. 바이유젠센. 그런데 이 장마를 이게 할 말이 좀 더 있어요. 봐봐요. 바이유젠센인데 이 장마를 이렇게 따로 두게 되면 쯔유로 읽어요. 쯔유. 장마는 쯔유입니다. 이 쯔유가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일단은 앞에 빌 공자가 붙어요. 그러면 비었다는 뜻이니까 장마에 그렇죠. 비가 안 와요. 마른 장마라 그러지. 마른 장마. 그거를 카라쯔유. 카라쯔유 그럽니다. 마른 장마도 있고요. 그리고 질문이요. 장마가 시작되었다. 동사 뭐 쓰면 좋을까요? 장마가 시작되었다. 일본어는요. 장마에 들어갔다. 쯔유니 하이르. 쯔유니 하이르 합니다. 이걸 줄여서 쯔유리. 쯔유리라고 줄여 쓰기도 하고요. 그러면 다음에 장마가 중요한 부분이 이건데요. 장마가 끝났다는 뭐 쓰면 좋을까요?입니다. 이때 발음은요. 아케루입니다. 아케루가 밝아진 거잖아요. 맑아진. 예, 그런 의미에서 장마가 거쳐 맑아졌다는 의미에서 쯔유가 아케루. 쯔유가 아케루가 장마가 끝나답니다. 묶어두셔야 됩니다. 장마 시작은 쯔유니 하이르. 장마에 들어갔다처럼 쯔유니 하이르. 장마 끝난 건 쯔유가 아케루. 쯔유가 아케루. 이걸 줄여서 쯔유아케. 쯔유아케. 그러니까 일기예보할 때 뭐 금년에 쯔유일이 쯔유아케 하면서 이제 예보를 하기도 하지요. 여기서 질문. 쯔유아케 아케의 뜻이 뭐였다 금방? 장마가 끝이었죠. 그래서 시험 때 뭐라 나오냐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들어갑니다. 슈마츠 아케니 아이마쇼. 간단히요. 슈마츠 아케니 아이마쇼. 만납시다. 슈마츠 아케니. 주말 그렇죠. 끝나고. 주말 끝나고 만나자. 그러니까 아케라는 건 끝을 의미한다라는 거. 장마 끝 쯔유아케를 기반으로 해서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시험 때 자꾸 나옵니다. 아시겠죠? 요 비가 아시다시피 훈독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메. 아메. 그렇죠. 그러면 니와까 아메 뭘까요? 니와까 아메. 요것도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뭐가 나왔냐면 니와까가 나와요. 시험에. 그러니까 우리말로 뭐랄까 소나기. 소나기를 니와까 아메 그래요. 그래서 니와까라는 건 부사로서 갑자기로 써요. 그러니까 니와까니 후르아메. 갑자기 내리는 비. 니와까니 후르아메가 니와까 아메. 그런 니와까니라는 건 갑자기 별안간 니와까니 또 받을 만한 그래서 니와까 아메. 소나기로 기억해 두시면 써먹을 때 좀 있습니다. 우남 산의 남자네요. 발음은 훈독하면 됩니다. 아메오토코. 아메오토코. 아메오토코 하면 말 그대로 비, 남자, 즉 비를 몰고 다니는 사나이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행사라든가 여행을 할 때 꼭 그 사람만 있으면 비가 온다 해서 좀 농담 삼아 아메오토코, 아메오토코까? 라고 얘기도 하고요. 여성분이라 그러면 아메온나, 아메온나라고 해서 나만 오면 꼭 비가 오더라 라는 식으로 이제 농삼아 얘기합니다. 다음은요. 배우, 큰 비죠? 많은 비니까 폭우를 의미합니다. 폭우. 발음은 오아메, 오아메. 이런 게 뭐 시험 때 많이 보이죠?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소우니까 작은 비라는 얘기니까 발음은 이때는요 코사메입니다. 조심하세요. 아메가 아니라 사메입니다.
가랑비를 의미하죠. 가랑비. 발음은 코사메. 코사메처럼 뒤에 올 때 변형이 3회로 가는 케이스가 몇 개 있습니다. 춘우, 봄비지요. 발음은 하루사메. 하루사메, 봄비, 하루사메처럼 발음은 3회입니다. 아, 여러분, 하루사메 드셔보셨어요? 하루사메? 먹는 건디? 봄비 진짜 봄비 말고 하루사메. 저기 면 있잖아요. 면을 뽑아서 말리는 모습이 봄비 내리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당면. 그 당면을 하루사메라 그래요. 하루사메. 봄비, 하루사메도 있습니다. 가을이네요. 가을비 발음은 아키사메. 아키사메. 뒷글자는 뭘까요? 요거 문화의 화자잖아요. 이건 가죽이거든. 발음은 화고 가죽얘기니까 그렇지. 운동화의 화자 아닙니까? 그래서 굿즈 하죠. 그래서 발음은 이때는 아마굿즈. 아마굿즈. 그러니까 비 올 때 신는 신발 있잖아. 뭐 레인부츠 같은 거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조심할 건 아메가 아니라 발음이 아마로 바뀌는 거죠. 아마굿즈. 아마굿즈. 뒷글자는 도구의 굿자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릴 때 쓰는 도구를 말하는 거니까 흔히 뭐 우비 같은 거를 말할 때 씁니다. 발음은 아마그, 아마그. 뒷글자는요, 호자라, 호적의 호주의 호자인데, 요게 혼자 있으면 문을 의미해요. 발음은 토 해가지고 문인데, 그러면 발음은 아마도라는 건 빈문. 그러니까 비바람을 막아주는 덧문 있죠. 이중창이 있다 그러면 밖에 거 비바람 막아주는 그 덧문을 아마도라고 합니다. 요거는 의미를 떠나서 한자이기 때문에 한자 그대로 5월 장마액인데요. 발음은 사미다레. 특별음으로 읽어요. 사미다레. 통함기에서 통함기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시우라는 발음이 시구레. 요 시우하면 시기적으로 받으셔야 될 게 늦가을에 초겨울에 내리는, 그러니까 늦가을 초겨울쯤에 뭐 오다 말다 하는 그런 비를 보고 말하는 건데, 시기적인 부분과 언제 내리는 건지 늦가을이구나, 그리고 발음은 시구레구나, 요 두 가지를 알아두시는 게 이 단어의 포인트입니다. 알아두시면 좋죠? 다음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뭘까요? 위엔 비우자가 있고 밑에 거 있잖아요. 요 밑에 거는 한국어로 하면 뭐 돼지머리 개자인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모양을 딱 보니까 빗자루 같아. 빗자루. 포크 말고 빗자루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빗자루로 쓸 수 있을 만큼 내려서 얼어서 내린 거죠. 그래서 눈설자, 아시다시피 눈설자였습니다. 이 설자는 적설, 눈이 쌓인 적설량의 적설이지요. 발음은 세키세츠. 이거는 제설. 제거할 때 제자니까 눈을 제거하는 제설. 발음은 조세츠. 요건 뭘까? 설. 뒷글자는 이게 욕자입니다. 뭔가 욕됐다 할 때 욕자인데, 뭔가 욕되임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는 쓰잖아요. 그죠? 서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 패배를 서력한다 이러잖아요. 그 서력이 눈설자를 씁니다. 설자가. 왜냐 그러면 그 지난번의 아픔과 그런 부끄러웠던 그런 치욕적인 부분들을 눈처럼 깔끔하게 씻어내고 뭔가 명예를 되찾겠다라는 의미에서 서력을 쓰게 된 게 이제 눈설자입니다. 발음은 세츠조크. 챙겨 드셔야겠죠. 훈덕은 유끼 맞습니다. 유끼. 요렇게 쓰면 설국이죠. 근데 일본어는 눈의 나라 이렇게 되죠. 눈의 나라. 발음은 유끼구니. 첫눈이네요. 발음은 하츠유키. 발음은 하츠라는 것도 챙길 만한 부분이 있겠죠. 설붕. 뒷글자는 붕괴의 붕자라. 근데 그냥 눈이 무너지는 거니까, 눈이 붕괴되는 거니까 뭐랄까, 눈사태. 발음이 중요합니다. 나다레. 이건 특별음으로 읽어요. 그리고 앞에 게 분다 뜻이거든요. 그 눈이 불어요. 그래서 눈보라의 뜻인데 발음 또한 후부키. 요 두 가지는 꼭 챙기셔야 됩니다. N2N1에서는 보일만한 단어니까요. 눈사태, 나다레, 눈보라의 후부키는 특별음으로 가기 때문에 꼭 챙겨두세요. 다음이요. 이 한자 아시겠죠? 원래는 밑에 게 운자라 뭐 구름은 이를 운이긴 한데, 그림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비를 뿌리기 위해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을 형상화한 그런 형상이 원래죠. 운자입니다. 그래서 발음은 밑에 것 때문에 운하고 뜻은 이제 비가 온다 이건 의미에서 이제 비를 뿌리는 구름이다 해서 구름은 자입니다. 맞습니다. 구름은 자. 음독은 많진 않아요. 운해. 그러니까 구름 바다처럼 구름이 쫙 펼쳐 있는 걸 운해라는 말을 쓰는데 응카이. 성운. 별성자니까 별구름인 거죠. 그러니까 성운이라고 뭐 안드로메다 성운이라는 그런 성운, 그런 천체적인 부분에서 쓰는 단어 있잖아요. 그때 쓰는 정도입니다. 발음은 세운. 풍운. 바람과 구름이지요. 발음은 후운. 근데 이게 풍운이 가끔 보이는 게 우리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뭔가 풍운이 감돈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때 풍운이라는 건 어떤 세상의 큰 변화를 말하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큰 변화가 일 듯한 그런 어지러운 분위기? 그런 분위기 감돈다 할 때, 풍운이 감돈다 할 때 쓰는 정도? 그래서 이 구름 문자는 음독은 많이 쓰진 않고요. 훈독은 늘상 봐둡니다. 뭡니까? 그렇죠. 쿠모. 구름의 쿠모. 쿠모 그러면 구름이 갑니다. 발음은 쿠모유키. 간다 할 때 이꾸도 있지만 유꾸도 쓰거든요. 그래서 쿠모유키. 구름이 간다 이거죠. 구름이 흘러가는 거니까 보통 이렇게 붙입니다. 쿠모유키가 아야시하다 그럽니다. 아야시함은 뭔가 수상하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쿠모유키가 아야시네 하게 되면 구름이 가는 게 영 수상하다라는 건 날씨가 어째 비 올 것 같다라는 느낌이 또 있는 거죠. 한바탕 비가 올 것 같다라는 느낌의 구모유키가 아야시. 근데 그 구모유키가 아야시를 어떤 앞에 풍운처럼 어떤 형세나 추세가 좀 심상치 않은 거예요. 분위기가 영 심상치가 않다고 할 때도 쓸 수가 있으니까 묶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모유키가 아야시라고요. 비구름이죠. 발음은 조심하세요. 아마구모. 이때 발음도 앞에 게 아마입니다. 아마구모. 비구름의 아마구모 정도면 훈독은 됩니다. 다음이요. 잠깐만 여러분. 이 한자 앞에 했던 거잖아요. 밑에 구름이 있죠. 밑엔 구름이 있고 저 위에는 해가 있네. 결국은 해가 이제 구름에 가려져서 날씨가 흐린 겁니다. 흐릴 담자입니다. 이 담자는 쓸 데가 별로 없어요. 음독해봐야 담천이라고 흐린 날씨입니다. 발음은 논땡이지만 시험에 아니 언급 안 되고요. 언급되는 건 이거 동사예요. 흐리다에 모르시는 분은 거연상하시면 돼요. 앞에 했죠. 구름은 일본어로 쿠모. 그래서 발음은 쿠모르. 구름은 쿠모. 그러니 흐리다는 쿠모르. 이렇게 그렇게 묶어봐야죠. 그래서 이걸 명사화 시켜서 쿠모리. 그래서 흐림 정도로 쓰는 정도. 이 담자는 요거면 됩니다. 다음이요. 요거 지난번에 밑에 분자 할 때 했었는데 안 보신 분 계시면 17회 영상에서 저 위에 링크 달아 놓을게요. 그때 했던 건데요.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발음은 분하고 위에는 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떨어지면서 비가 얼어서 바람에 흩날리면서 나눠지고 그리고 흩날리는 그래서 눈 날릴 분자였고 이 분자는 그렇게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참 좋다 분위기 좋네 해서 분위기밖에 안 썼습니다. 발음은 후이끼 해서 이 분자는 이거면 돼요. 자 오늘 마무리할게요. 오늘 비우자를 중심으로 한 여러가지 한자들을 볼까 했다가 5개만 합니다. 아시겠죠? 보십시다. 첫 번째는 비우자 가지고 우기에 우기도 있었고 그죠? 장마 잊지 마세요. 음독으로는 장마 전서는 바이유젠센 근데 훈독은 쯔유 특별음이었죠? 쯔유 그래서 특히 잊지 말 건 장마 시작은 쯔유이리 장마 끝은 쯔유아께 그죠? 그리고 우리 했던 게 훈독으로서 이제 많은 비 폭우를 의미했던 오아메 그죠? 소나기 니와까메 또 챙겨보시고요. 그러다가 이 아메 한 번 더 봐야 될 게 가랑비에 코사메나 봄비에 하루사메처럼 3회 되는 케이스라든가 앞에서 발음이 아마로 돼가지고 우비를 말했던 아마그 던문을 말했던 아마도 방금도 이제 비구름은 아마구모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특별음에 있어서 5월 장마의 3이다레와
그리고 늦가을에 오락가락하는 비 이제 시구레라는 표현도 한 번 더 복습합시다. 자, 다음 한자는 그쵸, 빗자루 형상이라서 빗자루로 쓸 만큼 얼어서 내리는 눈설자였습니다. 이거는 뭐 첫눈가지요. 음독은 해봐야 뭐 적설의 새끼세츠, 제설의 조세츠, 그리고 잊지 마요. 서력하다도 이 한자였습니다. 서력하다, 세츠저크. 그러면서 이제 눈에 육기였고 첫눈에 하츠육기. 그리고 두 가지 잊지 말 거. 눈사태의 나다레, 그리고 눈보라의 후붓기. 복습하세요. 다음, 비를 뿌리기 위해 떠다니는 구름을 형상했던 구름문자였습니다. 예. 이건 음독은 별로 없고요. 훈도 그거면 돼요. 아까 했던 비구름의 아마구모. 한 가지 더 있다면 구름이 흘러가는 게 영 수상하다라는, 그렇죠? 구모일기가 아야시도 복습하세요. 다음, 위에 해 때문에 가려져 흐려진 날씨에 흐릴 담자, 음독은 됐고 훈독의 구모르만 챙기세요. 그리고 마지막엔 그렇죠, 날릴 분자 해가지고 분위기의 분자, 이거면 돼요. 후익기. 별거 없죠?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나머지 6개 볼게요. 교와 코코마데 교모츠카레 사마데시다. 대마다메쇼 사요나라.